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의 여러 가지 방향성 알려드리고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아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미국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거의 75일 만에 미사일 발사한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뉴욕 3대 증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은 다우지수 어제 종가 1.09% 전일 대비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이번 주 들어서 장이 좀 조정을 지난 한 주 동안 받으면서도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1.09% 상승해서 23,836.71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살펴보시겠습니다. S&P 500 역시 전일 대비 0.98% 마찬가지로 상승했고요. 좀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가까이 상승했고요. 2627.04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세제 개혁에 대한 이슈였죠. 이 세제 개혁이 지금 불확실해지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어떤 상승세를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제 상원 예산위원회가 세제안을 드디어 통과를 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심을 자극하고 그 투자 심리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혁이 실제로 입법이 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높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채권 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하게 되죠. 자, 이런 거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 은행주들이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상원이 비록 통과는 시켰지만은 이게 지금 하원에서 얘기했던 통과된 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안을 다시 만들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49% 상승했죠. 6,912.3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어제 파월 미국 연준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었죠. 그냥 25bp 정도 금리를 올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완만하게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이 2.5%고 내년 또 올해와 비슷할 거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들이 대체로 다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 3.5% 상승했고요. 그리고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각각 지금 3.1%와 4%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물 WTI 인도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빠졌습니다. 0.2% 빠져서 배럴당 57.99달러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저희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는 전일 대비 0.61% 소폭 상승해서 9.93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하죠. 네. 어제 상해 증시는 3,300선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해서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34% 오른 3,33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화학, 섬유, 반도체 등의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운수, 설비, 석유, 보험 등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혼조세를 보이던 상해 지수는 오후장에 좀 낙폭을 확대하며 0.6%까지 하락했었는데요. 정확히 121선을 터치한 후에 상승 반전하며 3,3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3,300선 지지가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지수가 당분간은 이 3,300선 부근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심천증시도 간단히 살펴보면 심천증시는 어제 무려 1.35% 오른 1,918포인트로 마감됐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들이 상승 반전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는데 다만 심천증시는 지금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상해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좀 단기적인 대응 좀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먼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오량액 그리고 BOE와 BH, 아도비 시스템과 로반전기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 애플 20%, 오량액 32%, BOE 42%, BH 27%, 아도비 시스템은 26% 수익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은 13.76%, 중신증권 11.53%, 타이거 200은 6.01%, VNQ가 2.51%, 스타벅스 1.7%, 넷플릭스가 7.67%.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T가 4.12%, LIT가 11.72%, BOTG가 15.21%, KWEB가 3.33% 전 종목의 수익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패시브 포트폴리오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좀 크게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미국 시장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패시브 포트폴리오는 뭐 전반적으로 큰 하락이 없는 모습입니다. 종목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희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보여드릴 종목이 EM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쪽도 그렇고 이번 주 강한 조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좀 증시가 빠진 것에 비하면은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이 비교적 낮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낮았던 이유는 결국 ETF 자체가 분산인데 저희가 섹터별로 더욱더 분산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EM 일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 뭐 8월 달부터 쭉 지금 뭐 진폭을 21선 기준으로 진폭 줄여가면서 그 아주 좋은 모습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1선과의 큰 이격 보여주면서 상승한 모습이고요. 어제도 지금 전일 대비 0.74% 상승한 47.36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죠. 연초부터 계속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매수를 시작했을 때가 7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쯤에 신흥국 시장이 좋다, 괜찮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무슨 저희가 예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했던 거는 비중을 10%만 가져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비중을 가져간 게 뭐 어떤 조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조정에 대한 대비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ETF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패시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시장의 모멘텀을 다 맞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들보다는 손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EM의 경우에는 5%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5%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5%를 나머지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는 신흥국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신흥국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지금같이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성장을 좀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년에 채권 수익률이 좀 뛰는 거, 이런 급등하게 되면은 약간 신흥국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채권은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2.7%까지 지금 뛸 것으로 시장에서는 대체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신흥국의 어떤 뭐 주식 성장률이 경제 성장을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전체가 다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지난 2008년처럼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항상 여러분들 현금 비중 30%, 40% 이 정도 갖고 계시다가 그때 좀 시원하게 또 추가 매수해 주시고 저가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흥국의 성장 모멘텀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EM도 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고 지금 비중이 높은 스타벅스 15%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시장 상승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비해서 적었다라기보다는 좀 하락하지 않았다. 실적 하락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았다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보시면 재밌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빠지게 되면 가차 없이 빠지고요. 이번에 대형 IT주들이 올해
뭐 팡으로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것,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스타벅스 올 하반기 티바나 철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 이런 것들 지금 뭐 온갖 얘기가 다 노이즈가 많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지금 예, 결국 제자리를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가가 제자리를 지키는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해가지고 또 지금 약간의 상승폭을 예, 수익률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거에 기반에는 저는 좀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렇죠. 애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름값이. 그렇죠. 애플이 뭔가 네. 스마트폰에서 좀 트렌드를 맞아요. 주도한다 보면은 커피에서는 확실히 스타벅스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타벅스는 운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실적 하락에 비해서 주가 하락의 폭이 적었던 건 맞습니다. 뭐 애플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애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이폰 X 비싸다 어쩌다 말이 많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여러 가지 전문점이 많이 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타벅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기업들이 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중국 광분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 20, 30대 여성들의 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당당히 애플이 1등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성들은 애플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뭐 애플이나 스타벅스 둘 다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둘 다 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다른 때랑 다르게 조금 훈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타벅스는 15%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홍주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최근 중국장의 좀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네. 우선은 BOE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BOE가 좀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고점 6.6 위안에서 현재 5.3 위안으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BOE는 지금 현재 저는 5% 비중을 더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수익률 한 50% 정도에서 5% 이익 실현하는 거 있었는데 그 비중 그대로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셨어요? 네. 뭐 네. 지금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네. BOE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수익률도 좋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최근에 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장의 좀 전반적인 변동성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BOE에게 내주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BOE는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백주 산업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고 있고 시장의 과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한 금융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을 BOE는 조금 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BOE는 올해 4분기에도 내년에도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에 오히려 지금 이런 지금이 진입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제 최근에 중국장 변동성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아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네. 예, BOE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BOE 회사 내부적으로 별 문제가 뭐 공장 돌아가고 새로 예, 디스플레이 만들어내는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에다가 또 최근에 IoT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만 FA 말대로 이번에 추가나 혹은 신규 진입할 좋은 기회라고 역시 보고 있고요. 자,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 문제가 다시 생기고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한꺼번에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수익률 보실 때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시장도 뭐 변동성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최근에 중국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가신데요. 그 이유가 과거 중국의 폭락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혹시나 다시 한번 그런 폭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그런 점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좀 많은 변동성이 생긴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강력한 금융 규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단순히 장의 상승, 과열 상승을 막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닌데요. 하락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어제
공모펀드의 대규모 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매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매도 제한은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처럼 순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가장 강한 수준의 통제입니다. 이에 귀주모태주 등 대형주가 좀 반등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자광복심이 상한가, 프란마이크로가 9.3% 오르는 등 반도체 섹터가 크게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상해 증시가 다시 3,300선 위로 좀 올라오는 데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뮤추얼 펀드가 신규 규제안을 통해서 자금의 80% 이상을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이에 홍콩 증시가 장중 한때 2%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좀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과거의 폭락 사태를 예방하고 앞으로 중국 증시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이나 FA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하신 네. 얘기 거의 다 맞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뉴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뉴스 보시다 보면 네, 늘 뭐 조정 얘기 나오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정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조정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요. 이대로 중국 증시 냅두게 되면은 당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예, 중국은 당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입법하고 나서 우리처럼 여당 야당 싸우고 이럴 틈이 없습니다. 그냥 하기로 했으면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당이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예, 증시를 한 번씩 과열하는 거를 좀 낮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증시에 또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폭이 좀 컸던 산업들이 가장 큰 그런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상승의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방 지지선에 좀 근접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폭이 약간 주가가 하방 지지선에 근접했지만은 아래든 위로든 또 진폭이 좀 커질 가능성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저는 이 얘기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변화라고 하면 뭐 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우선은 중국 거시경제지표의 부진, 뭐 유동성 경색,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해서 좀 추가로 거기에 다량의 A주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소식에 시장에 부담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일정 부분 부담으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금 안정 유지와 좀 개혁 가속화로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고 좀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시장이 3,300선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역시 오늘 동의를 많이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일단은 동의하고요. 거기에 3,300선 지지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증시는 저희는 앞으로 천천히 상승 랠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주,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1등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중국장은 어떤 일률적인 대응 방법보다는 좀 종목별로, 섹터별로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께 지금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액티브, 네네. 패시브 이렇게 네. 컨셉을 잡은 것도 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중국장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 스타일, 액티브의 좀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시는 게 좋고요. 하락한다면은 이 김민아이프의 패시브 스타일 이쪽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언제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좀 가져가시면은 중국 증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각각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1월 저희가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12월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투자자분들께 조언이나 뭐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떠한 얘기 해주실까요? 네. 언제 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지금 뭐 최근에 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오면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이래 왔던 거니까요. 현금 비중만 유지해 주시고 네, 이렇게 저가 기회 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 주시고 저는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만 FA는요? 네, 중국 증시 폭락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중국 정부가 잘 컨트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연말 들면 이제 연말 좀 많이 노실 텐데 차라리 좀 편하게 노시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투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참고하시면서 또 연말까지도 성공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